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경남 김해 지역은 과거 2000년 전에 가야 시절에 가야시대 금관과야의 본거지였습니다. 금관가야는 수로왕이 문을 열었죠. 나라의 문을 열었죠. 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후였다. 굉장히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죠. 제가 이야기거리라고 한 것은 이게 아직 정식으로 사학계에서 아직 정식 역사로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김해에서 금관가야를 연 수로왕이 인도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2000년 전에 한국과 인도 간에 이런 인적 교류가 있었다. 또 김해 지역을 가면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사학계에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김해와 인도 사이에 수로왕과 허황후의 이야기, 여기에 따라서 한 20년에서 한 30년 전부터 김해와 인도 이 지역에 추정이 되는 허황후가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지역과 자매 도시를 맺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각종 양쪽에서 축제도 열고 서로 방문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김해의 금관가야 허황후 이야기를 꺼낸 것은 김정숙 여사의 이 인도 방문,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인도 방문을 하면서 타지마할 갔다 왔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이게 관광여행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고 타지마할을 가보는 것은 이 버킷리스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무리하게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까지 몰고 인도를 다녀온 것이 아니냐. 이게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짐작하고 있는 것들이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참 씁쓸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요청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강변을 해왔는데 많은 국민들은 김정숙 여사가 자신이 가고 싶어서 인도 관광을 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어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 쪽에서 먼저 인도 측에 요청을 했고 인도 측에서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을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김정숙 여사에게 초청장을 다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거가 드러난 결론은 외교부 문서에 남아있죠.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김정숙 여사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쪽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해는 부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장 도시입니다. 공장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이걸 이제 관광 도시로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금관가야죠. 금관가야의 유적들, 그 다음에 금관가야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수로왕과 허황후의 이 사랑 이야기, 이런 부분이고, 김해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그 옆에 양산에 살았고 봉화마을도 자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김해 사정을 잘 압니다. 김해 전 시장이 허성곤 시장이라고 김해의 관광개발, 봉화마을과 이렇게 가야를 엮어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가야 역사를 복원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고 민주당 쪽이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김정숙 여사도 그래서 인도에 관심이 많았을 테고 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에 인도 타지마할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20년 전부터 인도와 이렇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것이 이 허황우의 공원을 조성한다. 인도에. 그래서 뭐 김해 시장도 자주 인도를 갔고 자매도시니까 인도에서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2018년에 인도 그 지역에 허황우 기념공원을 만든다. 착공식을 한다. 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건 김해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에 관심도 많고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야사 복원 작업을 해야 하니까 김해 씨로서는 김해 씨가 다리를 놔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갈 수가 없는 사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건으로 인도를 방문한다는 것이 또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인도에서는 대통령이 안 되니까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한 것인데 이 기회에 김정숙 여사가 나선 것이죠. 이제 대통령이 못 가니까 김정숙 여사 자신이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체부에서 인도에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초청장을 보내라 한 것이고 김정숙 여사가 갔다.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외교 문서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옆구리를 찔러서 김정숙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숙 여사가 갔고 타지마할까지 둘러본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은 사람이 정진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거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외교가 아니었느냐. 전용기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에 공식 초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외교 문서에 먼저 한국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것이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진석 위원장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좀 체신을 지켜라 뭐 이렇게 막말이 나오면서 양측이 또 정회를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외통위에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다 나온 부분입니다. 김정숙이가 왜 외통위에 등장을 했느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지금 문제를 삼고 나서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왜 경찰 학교를 갔느냐라고 하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는 범죄 피의자다. 범죄 피의자가 당대표로 있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공격에 나서게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민주당이 문제를 삼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김정숙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김해에서 가야사 복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대통령급으로 높아진 것인데 그래서 문재인이 갈 수가 없다면 김정숙도 가지 않으면 되는데 이 기회에 김정숙이 허황우를 핑계를 대고 인도 타지마할을 관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정숙에 대한 뭐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이렇게 인도 관광을 다녀온 것 외에도 뭐 그 옷, 의상,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언제나 많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외교에서의 결례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흔히들 보면 이 어떤 권력의 문제, 권력자,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그 배우자들이 실제 권력을 쥔 사람은 이 굉장히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남편이든 부인이든 배우자들은 뭘 조심해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실제 권력을 쥐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권력을 쥔 만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고는 싶은데 뭘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서 이런 사고가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문체부에서 도종환이가 안 된다라고 말려야 하고 김해시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려야 하는데 대통령 부인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김정숙이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거 보지 않아도 뻔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래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민주당이 문제 삼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정숙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MBC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놓고 그 막말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데, 막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의 형수 쌍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공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맞불을 놓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에 100배쯤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의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뉴욕 발언에서 막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형수 쌍욕은 들어본 사람이라면 사람의 입에서 이런 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형수 쌍욕, 김정숙의 인도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우리가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의 부분이나 그 배우자의 여러 가지 행동,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김정숙이가 인도 관광하러 간 것, 이것도 사흘 만에 4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경호,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뭐 외국에 또는 각종 행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서로 헐뜯기식의 논쟁보다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여사에 비하면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좀 거친 말, 이재명의 형수 쌍욕에 비하면 뭐 거친 말이 아니고 뭐 표준어, 뭐 존중하는 말점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이재명과 김정숙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문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당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숙의 인도 관광, 타지마할 관광을 계기로 해서 2000년 전에 수로왕, 금관가야의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사랑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